변화 리더 조건 1장 24페이지 중간 제목 경제발전의 원동력입니다. 자, 앞으로 수십 년 동안 경영자의 능력과 성실성 그리고 성과는 미국을 비롯한 자유세계 국가 전체에서 매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게 뭔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 정치 지도자들에 의해서 국가가 막 달라질 그런 얘기하거든. 그 들을 생각 전혀 다르다. 앞으로 수십 년 동안 경영자의 능력, 경영자의 성실성, 경영자가 만든 성과 이런 것들이 미국을 비롯한 자유세계 국가 전체, 소위 G20 하던 어떤 이런 국가의 결정적인 경쟁력의 요인이 바로 경영자라는 여러분. 동시에 경영자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그리고 급격히 증대해야 됩니다. 만약에 앞에 말이 맞다면 앞으로 경영자의 능력과 성실성과 성과가 그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거라 하면 당연히 경제 수요가 지속적으로 요구되겠지, 그지? 훌륭한 경영자 얼마나 중요하겠어?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아주 재미있게 표현합니다. 이제 냉전 얘기를 하는 거야. 오랜 기간 계속되었던 냉전은 관련된 모든 국가에 엄청난 경제적 부담을 안겨주었다. 이 왜 경제적 부담을 안겨주죠? 군비 경쟁하잖아요. 그치? 특히 미국과 소련의 냉전 시대에 군비 경제가 엄청났지. 그 당시엔 중국은 별거 아니었지만 어떤 간에 엄청난 경제적 부담을 안겨주었고 따라서 지속적으로 경제 발전을 추진해 나가지 않으면 안 돼. 미국과 소련의 군비 경제에서 누가 이겼어? 소련이 졌잖아, 그지? 그 이유가 뭐야? 바로 뭐라고? 경영자라는 거야. 경제 발전이라는 거야. 지금 중국과 미국이 막 이제 한다고 하더니 결국 뭔 싸움? 경제력 싸움이거든. 결국 경제력 싸움이야. 경제 발전을 추진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냉전은 관련 국가들에게 경제를 발전시키는 동시에 국방력을 강화할 것을 요구. 냉전은 전체 경제에 있어서 한순간의 명령에 따라 한 나라의 경제 체제를 평화적 생산 체계에서 전시 생산 체계로 즉시 교체할 수 있는 유례없이 강력한 능력을 요구하였다. 그렇죠? 전쟁이 터지면 어떻게 돼? 평화 체제가 전시 체계로 들어오면서 엄청난 물자가 요구되잖아, 그렇지? 이 경제력 싸움이란 말이야. 이제 냉전 얘기를 하면서 결국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경제력이 결정하는 거야. 그리고 경제 발전 주도를 누가 한다고? 기업이 하는 거라고. 경제 발전을 일으키는 사람은 경제학자가 아닙니다. 누구라고? 경영자야. 경영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냉전 시대의 우리의 생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경영자의 뛰어난 능력뿐이야. 그래서 소련과 미국의 경쟁에서 소련이 진 이유가 뭐냐면 공산주의 국가에서 자발적인 경영이 안 되잖아, 그지? 전부 계획경제로 했던 이것이 진 거지. 한마디로 유능한 경영, 소련은 과학자는 많았는지 모르지만 경영자가 사실은 없었죠. 그래서 소련이 진 거나 마찬가지야. 그러면서 자, 마지막 24페이지 마지막 문단. 오늘날 미국이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세계의 선두 자리를 차지함으로써 미국 경영자들의 성과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그렇죠. 현재 미국이 전 세계를 정치적, 경제적 패권을 쥐고 있는 그 힘이 뭐라고? 결국은 기업이야. 지금 사실은 이런 얘기 해도 될런지 모르지만 트럼프가 북한을 압박하고 통하잖아, 그지? 통하는 이게 뭐야? 미국 기업이 갖고 있는 엄청난 금융 시스템들, 엄청난 IT 기술들 이런 것들이 이게 만약에 미국의 경제자들이 그런 혁신적인 걸 갖고 있어서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자고 하면 아무리 정치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지, 그지?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결국은 경영자들이 갖는 어떤 국가에서 제공하던 기반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오늘날 미국이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세계 선두 자리를 차지함으로써 미국 경제자들의 성과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선두 주자의 위치를 유지하기 위한 미국 경제자들의 역할은 앞으로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현재 세계 최고잖아, 그지? 1등은 항상 힘든 거야. 그걸 지키려면, 그지? 그러면서 굉장히 힘들 것이다. 정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쉬운 길만이 남아있다. 즉, 내려가는 일 말이다. 정상을 지키는 일은 정상에서 오르는 것에 비해 2배의 노력과 기술을 필요로 합니다. 1950년에 미국을 돌이켜보건대 자칫 잘못하면 1880년에 영국이 될 수도 있을
현실적인 위험이 존재하고 있었다. 이게 뭔 소리예요? 1880년대 영국이 될 수 있었다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지금 영국에 자칫 잘못하면 1880년에 영국이 될 수 있었다고 말할 보면은 그 당시 영국이 문제가 있는 거지, 그지? 잘못된 거야. 그래 될 뻔했다는 얘기한단 말이야. 자, 그럼 좀 더 읽어볼까? 비전과 노력의 부족으로 쇠퇴의 길을 그려갈 수 없었던 영국처럼 말이다, 이렇게 말하거든. 비전과 노력의 부족. 그 당시 미국에서는 더욱 전진하기보다는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해 제자리에 머물려는 경향이 더욱 커졌다. 그러니까 1950년대 미국이 70년 전에 영국처럼 1880년 영국처럼 그런 위험에 갈 뻔했다는 얘기야. 다행히 안 갔다는 뜻이겠지. 많은 산업 분야에서 설비가 노화되고 있었으며 오직 새로운 산업 분야에서만 생산성이 급속히 향상되고 있었다. 그 밖에 다른 많은 산업 분야에서는 생산성이 저하되지는 않았지만 제자리 걸음에 머물러 있었다. 다만 우수한 경제의 능력과 끊임없는 성과 향상만이 미국을 성장시킬 수 있었고, 또한 미국이 독성과 자기만족 그리고 나타임에 빠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 영국이 1880년대라고 말하는데 산업혁명이 언제 일어났어요? 1760년, 70년, 그지? 미국의 독립전쟁, 그 다음에 경제학자 누구지?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 그 다음에 제임스 와트의 이제 전기교환. 어떤 그로부터 100년쯤 지났어. 그럴 때 영국이 쇠퇴했단 말이야. 산업혁명의 본산이었어. 근데 왜 쇠퇴했어? 여기서 지금 비전과 노력의 부족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 여기서 우리가 그 당시에 더럽게 다른 책을 보게 되면 뭐 얘기하냐면, 그 당시 영국이 어떻게 했냐면 과학자는 우대했어. 그런데 누구를 천대했지? 기술자를 천대했어. 그럼 또 누굴 또 우대했어? 신사들은 귀족이라고 해서 우대하고 과학자는 우대했어. 그런데 기술자를 천대했단 말이야. 소위 비전을 잘못 본 거지. 비전과 노력의 부족으로 보는 거야. 그리고 벤처 자본과 육성에 실패했단 말이야. 그래서 영국이 산업혁명의 본산이면서 결국은 산업혁명의 후기에 들어서 쇠퇴하는 그런 꼴이 됐지. 지금 사실 영국이 유럽에서 굉장히 취약한 나라죠, 그지? 취약한 나라였단 말이야. 독일과 프랑스에 비교해서는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지치. 그런 배경을 얘기하는 거야. 영국 쇠퇴는 바로 그런 거다. 과학자를 우대하고 기술자를 천대한 것. 그 다음에 벤처 자본가 육성에 실패하고 신사들을 중시하고 이런 이제 요인을 갖고 있죠. 미국이 1950년에 그런 위험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많은 산업 분야에서 설비가 노화되고, 아마 이거는 뭐 이제 제조업을 말하겠지. 그 다음에 새로운 산업 분야에서만 생산돼 급격히 상승되는데, 이건 이제 이 당시 1950년대 막 등장한 게 뭐예요? 컴퓨터잖아, 그지? IT 쪽에 이게 막 시작되는 그때 아마 이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미국이 우수한 경제 덕분에 우수한 경제의 능력과 끊임없는 성과 혁신을 통한 성과 향상이 미국을 성장했어요. 이건 결국 뭔 소리야? 정치가 때문에 극복된 것이 아니고 누구라고? 기업인들, 경영자들의 혁신 정신, 기업가 정신, 이런 것이 1950년에 미국을 영국처럼 가지 않도록 만들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 이제 관한 얘기를 하고 있죠. 이제 그 미국 외의 나라도 한번 보자고. 미국 이외의 국가들, 25회 중간 부분입니다. 미국 이외의 국가들에 있어서 경영자들은 더욱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그 임무는 한층 더 중요하다. 유럽이 다시금 경제적 번영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는 무엇보다도 유럽의 경제자들이 얼마만큼의 성과를 올리느냐에 달려있다. 미국의 경제에서 미국의 어떤 경쟁력이 결정됐듯이 유럽도 유럽의 경영자들이 얼마만큼 성과를 올리느냐에 따라서 유럽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단지 원재료를 생산하는 식민지 국가였던 나라들이 자유국가로서 경제 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가 혹은 공산화될 것인가 하는 것은 유능하고 책임감 있는 경영자를 신속하게 육성해낼 수 있는 능력에 대부분 달려있다. 여기서 원재료를 생산하는 식민지 국가였던 나라들, 이게 어떤 나라들만 지금 동남아에 있는
과거 식민지했던 나라들 많이 한국도 사실은 뭐 식민지 했었지. 이런 나라들이 결국은 이제 경제 발전하고 경쟁력을 갖추게 되는 것은 누구라고? 유능하고 책임감 있는 경영자를 신속하게 육성해 낼 수 있는 능력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경영자를 육성해 내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근데 우리나라가 과연 정부 자금을 가지고 수많은 이제 청년 창업하는 청년들, 중장년들, 여성들, 벤처를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그들의 경영 능력을 육성하고 있는지 문제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간에 중요한 건 식민지 국가였던 뭐 동남아에 있는 모든 나라들도 결국은 유능하고 책임감 있는 경영자의 육성에 따라서 나라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다. 진실로 자유세계 모든 국가들의 앞날은 누구의? 경영자의 자질과 능력 그리고 책임감에 크게 의존해. 지금 무슨 얘기가 하는가? 왜 경영이 중요한가 얘기하는 거예요. 왜 경영이 중요한가?